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 전문 방송 마시톡 시작합니다. 마시톡 맛있는 식탁톡 마시톡 연우의 마시톡 TV 마시톡 웃자 마시톡 웃자 연우의 마시톡 TV 웃자. 네, 반갑습니다. 마시톡 현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단독 방송으로 정말 오랜만이죠. 네, 요즘 뭐 워낙 바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방송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몰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샵인샵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괜찮은 샵인샵이 있는 반면에 또 악의적인 샵인샵들이 좀 있습니다. 샵인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찍으면은 또 샵인샵을 하시는 분들, 또 샵인샵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방송 보시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샵인샵 중에서도 좀 괜찮은 샵인샵이 있고 또 나쁜 샵인샵이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샵인샵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샵인샵이란 거는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샵인샵이 또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기도 했죠. 이 샵인샵 업종이란 게 대두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샵인샵은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만 그렇게 확 대두되지는 않았죠.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현재 운영하던 업종들이 많이 침체되고, 특히 홀 매장들이, 테이크아웃이나 홀 매장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계시던 그런 업종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샵인샵을 많이 찾으시게 됐었죠. 그래서 샵인샵의 전문 브랜드들이 탄생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샵인샵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있죠. 기존에 운영하시던 브랜드 업종이 잘 되지 않아서 괜찮은 메뉴를 받아와서 거기에다가 자기들 업장에 녹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샵인샵을 하려는 분들 중에도 업종 전환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업종 전환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샵인샵을 많이 하시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무분별한 샵인샵들이 난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에 괜찮은 브랜드들, 괜찮은 샵인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본사가 브랜드를 여러 개, 다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다브랜드를 그 한 매장에 녹여넣는 거를 저는 샵인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장사 안 되는 매장의 사장님들이 괜찮은 메뉴를 하나씩 떼와서 거의 물류납품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그런 형태의 샵인샵들이 굉장히 많죠.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런 데 가봐도 샵인샵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가형 프랜차이즈의 어떤 문의의 일부분이 샵인샵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문의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맹점 모집이 힘들다 보니까 가맹점 모집의 전략, 수단으로 샵인샵 모집을 초반에 끌어당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초반에 가맹점 출점을 많이 해서 가맹점 수가 많이 불어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샵인샵을 초반에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속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선은 그렇게 모집을 빨리 해서 개수로, 외형적인 개수로 좀 많아 보이게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 본매장들을 출점시키는 방식, 그렇게 하려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걸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표님은 본인이 단기간에 200개, 300개를 모집을 했대요. 그럼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샵인샵 매장들이었습니다. 가맹점이 샵인샵이었다는 거죠. 사실 업계에서는 가맹점 모집을 하는 분들은 샵인샵 개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샵인샵은 온전히 자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죠. 최근 들어서 놀부나 그런 데 보면은 자기들이 다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매장에 집어넣는 공유주방 형태의 어떤 샵인샵 브랜드가 나오면서 그런 샵인샵 브랜드는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왜냐하면은 그런 브랜드들은 초반에 다브랜드를 만들 때 반찬이라든지 나머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집합 형태의 교차로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스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배합만 하면은 A라는 브랜드의 메뉴 소스에도 쓸 수 있고 B라는
브랜드의 소스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음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집합 형태의 메뉴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샵인샵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량 공급, 메뉴 하나 선택해서 그것만 밀어넣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회사가 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유 주방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브랜드들은 일정 수준에서 좀 그래도 오래 가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는 브랜드들도 단독 브랜드로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들 본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로드샵이라든지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샵인샵은 어떻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가맹점주 컨트롤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샵인샵은 지금 할 때 단기간에 모집을 해서 빨리 확산하기엔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피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가맹점주의 피해는 물량을 끊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계약 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 물량이 끝나버리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처음에 단기간에 예를 2달, 3달 안에 뭐 5, 60개씩 모집했던 분들은 우리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 기간을 제대로 맞췄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추후에 갱신 기간이 다가올 때 영업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 온전한 매장을 하려고 할 때 영업지역이 샵인샵으로만 넣었던 물량만 밀어 넣었던 그런 매장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 상권에는 우리 진짜 매장을 꼽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영업 침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업지역 침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량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샵인샵을 하는 브랜드들이 좀 강제사항과 권장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량을 초반에 샵인샵으로 뿌릴 때 물량 한 개를 무조건 본사에서 받아야 된다. 식자재를 무조건 본사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식자재마저도 권장인데도 강제사항으로 해서 집어넣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이상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되면 초반에 샵인샵으로 막 밀어넣을 때는 사실 뭐 본사가 물류 수익을 그다지 많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밀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물류값을 올리지도 못해요. 제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 가맹점주들이 기존 식자재 거래를 받던 단가보다 조금 더 올려받게 되면 바로 빼버리죠.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납품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자기들 마진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통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샵인샵으로 진행했던 브랜드들은 대체로 가맹점주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샵인샵으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메뉴만 잘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한 메뉴만 교육하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가서 30분, 1시간만 조리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후에 얼마나 그 가맹점이 본사의 통제를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개수 불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샵인샵 대표님들 계시죠? 한번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당하시고 오신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뭐 200~300개씩 샵인샵을 냈다는 분도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샵인샵 브랜드들이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그렇진 않겠죠. 근데 무작정 보여지기식에 대한 개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프랜차이즈 바닥에서 개수가 말을 해주고 개수가 정답이고 개수가 명함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샵인샵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서로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서로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물량을 납품해주는 식자재 납품업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사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개수 불리기에 연연해서 그런 샵인샵 방식을 초기에 도입을 했다. 그거는 나중에 개수가 많이 불어난다 하더라도 거의 모래성 쌓기의 사업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대어 보면 참 비겁한 방법이기도 하죠. 주로 뭐 분식이라든지 뭐 냉면도 있고요. 그런 데서 많이 하죠. 예. 자기네들은 몇백 개씩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몇백 개가 물건을 납품받는 곳이잖아요. 가맹점주가 아니라. 말은 가맹점이지 물건 그 뭐 한 상품만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상품이 터지면 그와 뭐 파생돼서 뭐 다른 것들을 더 만들어내서 납품하고 그게 가맹점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뭐 능력이 좋으시면은 그렇게 해서 쭉쭉 뻗어 나가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샵인샵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을 두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확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배민이라든지 어떤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정보란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분식집인데 사업자 등록증은 갈비집이야. 요즘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시킵니다. 일단은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상관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샵인샵은 교육을 굉장히 허술하게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원팩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긴 교육은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대표가 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메뉴를 만들 때 분명히 이 철학이 있을 거고 메뉴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을 거고요. 대표가 분명히 이 메뉴에 온 혼혈을 다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전수를 해줘야 온전한 가맹점도 온전한 메뉴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과연 이 음식이 제대로 나올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밀키트를 따지면 또 말은 다르겠지만 또 밀키트는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밀키트를 하죠. 근데 이제 샵인샵은 또 그런 맥락하고 좀 다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힘들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의 음식을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샵인샵 하시는 분들이 그 메뉴를 하나 만들 때 뭐 이렇게 사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장인 정신을 깃들여서 만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메뉴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만들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한 메뉴를 초짜인 가맹점주들이 샵인샵이라는 명목 하에 하루 이틀만 이렇게 딱 교육을 하고 그게 과연 얼마나 이어지겠습니까? 정말 모래성이겠죠. 뭐 제 방송을 듣고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판단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교육도 있겠지만 서비스에 대한 교육 또 고객에 대한 교육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단시간에 한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가히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샵인샵을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좀 알고 창업하셨으면 좋겠고 또 샵인샵 브랜드 본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괜찮을 텐데 사실 뭐 가맹 사업이라는 게 가맹 개설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싫고요. 그런 장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셔야죠. 가맹사업은 내가 만든 음식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맛을 보이고 그리고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본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교육을 받아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또 많은 돈을 벌어가는 그런 게 가맹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샵인샵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프랜차이즈를 확산시키는 초반에 확산시키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자기들 브랜드에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단독 매장으로 쭉쭉 뻗어나가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아무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한다더라도 여러분들 브랜드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메뉴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하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샵인샵을 만드시더라도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보다 좋은 환경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안에서 가맹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본사와 또 가맹점이 서로 피해보지 않는 그런 상생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속빈강정이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샵인샵을 너무 내세워서 광고라든지 샵인샵으로 인해서 개수가 수백 개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비 창업자들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프랜차이즈 초반에 시작하시는 본사 대표님들이 그걸 또 그렇게 홍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자극적으로 샵인샵으로 인해서 가맹 개수를 6, 700개 이상 혹은 2, 300개 이상 모집하셨던 분들은 너무 그런 개수를 자극적으로
식으로 뻥튀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샵인샵이 좀 더 나은 구조로 시장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뒤 없이 제가 주저리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했어요. 네, 그냥 하고 싶었던 말 그냥 했습니다. 뭐 욕하실 분은 욕하시고 아 저렇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셨던 분들은 잘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샵인샵으로 모집된 개수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 실력이면은 다른 분들은 하실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개수 많은 샵인샵으로 개수 많은 분들 수두룩해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내세우고 다니지 마세요. 쪽팔리게. 제대로 된 가맹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샵인샵에 대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짜.